국내 고급 아파트 브랜드 하면 우선순위로 꼽히던 이름, 바로 GS건설의 자이 아파트죠. 하지만 2023년 4월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20여 년간 쌓아온 자이의 브랜드 이미지는 순식간에 추락했고요. 사고의 원인이 철근 누락으로 알려지면서 순살자이라는 최악의 꼬리표까지 붙었습니다. GS건설은 이 사고의 여파로 10년 만에 적자 상황에까지 몰리며 최악의 위기를 맞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등판한 인물, 오너 사세인 허윤홍 대표입니다. GS건설 허창수 회장의 장남으로 올해 나이가 45, 국내 대형 건설사 CEO 중 가장 젊죠. 직원들과 선술집에서 종종 어울릴 정도로 소탈하고 겸손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버지 허창수 회장에 이은 GS건설의 2대 주주로 아직은 경영승계 구도에 있어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GS건설의 신사업 육성을 주도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왔지만 취임 초만 해도 경험이 부족한 젊은 오너가 회사의 위기를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취임 1년을 넘어선 지금 오너가의 책임 경영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허윤홍 대표는 올해 시무식을 건설 현장에서 열 정도로 적극적인 현장 경영을 펼쳤고요. 조직 쇄신 노력이 힘을 받으면서 실적도 눈에 띄게 반등 중입니다. 2024년 신규 수주 목표까지 초과 달성한 상황인데요. 물론 불신의 시선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철근을 빼먹는 건설회사는 믿을 수가 없다. 잠시 정신 차리는 척하다가 또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인데요. GS건설은 순살자이의 오명을 완벽히 벗고 명품 브랜드 가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GS건설 허윤홍 대표의 쇄신 전략을 만나보겠습니다. 허윤홍 대표는 미국 세인트루이스 대학, 워싱턴 대학 경영학 석사를 거쳐 2002년 GS 칼텍스에서 평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 사무실이 아닌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드는 것부터 실무를 시작했다고 하죠. 그룹의 가장 밑바닥을 알아야 기업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는 허창수 회장의 지론에 따라 밑바닥부터 경험을 쌓은 건데요. 이후 GS건설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이른바 후계자 특혜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부장으로 승진한 게 8년 만이니까 일반 직원들과 승진 속도도 비슷했죠. 주택, 플랜트, 인프라 등 국내외 건설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경영자로서 주목을 받은 건 2018년 그룹의 신사업을 이끌면서부터입니다. 허윤홍 대표는 수처리 업체인 자회사 GS이니마의 사업을 확장해 글로벌 5대주로 영토를 넓혔고요. 모듈러 주택, 폐배터리 재활용 등 친환경 신사업을 육성한 결과 2019년 2,900억 원 수준이던 신사업 부문의 매출이 2022년 1조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 연이은 악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4월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자이의 브랜드 가치가 무너진 것을 시작으로 서울역 센트럴 자이의 외벽 균열 문제가 터지면서 품질에 대한 신뢰가 또 한 번 추락합니다. 또 방배 자이 아파트에 KS 마크를 위장한 중국산 유리를 사용한 게 드러나면서 짝퉁자이라는 비난까지 받게 된 건데요. 결국 GS건설은 10년간 이어오던 전문 경영인 체제를 끝내고 오너 4세 경영 체제로 전환, 허윤홍 대표가 수장에 오르게 됩니다. 오너가 나서서 엄중한 위기를 수습하고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행보였는데요. 취임 후 허윤홍 대표는 검단 입주 피해자들을 만나 보상과 재시공 문제를 먼저 매듭지었고요. 현장 경영을 모토로 품질과 안전관리 혁신을 추진했죠. 그동안 관행처럼 넘어갔던 부분들까지 짚고 개선해가는 행보를 보인 건데요. 그 결과 일단 수치상으로는 상당한 성과가 보입니다. 국토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세부하자 건수 1위에 올랐었지만 올해는 상위 22회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죠. 물론 여전히 GS건설은 지난 5년간 누적 하자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 1위입니다. 결국 보여주기식 품질 혁신이 아니라 얼만큼 지속적으로 품질 경영을 이어가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사고 수습과 실적 반등에 있어선 어느 정도 합격점을 받았지만 허윤홍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는 또 있습니다. GS건설의 약점 중 하나는 불안한 재무 건전성이죠. 부채 비율은 10대 건설사 중 가장 높고요. 순차입금 규모도 3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윤홍 대표가 생각하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은 뭘까요? 바로 안 되는 사업은 접고 잘 되는 사업은 비싸게 팔겠다는 겁니다. 최근 허윤홍 대표는 적자를 이어온 자회사 GS 엘리베이터를 매각했고요. 알짜 자회사인 GS이니마의 매각도 진행 중입니다. 사실 GS이니마는 허윤홍 대표가 직접 사업 확장에 공을 들였던 회사죠. 수처리 분야 글로벌 5위권의 회사로 성장한 건 물론 2023년 매출도 약 4,900억 원, 그간 GS건설의 효자 노릇을 해왔는데요.
돈을 들였던 만큼 잘 나갈 때 최대한 비싼 값을 받고 팔아서 충분한 실탄을 확보하고 혹시 모를 재무 리스크에도 대비하겠다는 판단입니다. GS 이니마의 기업 가치는 최소 1조 6천억 원으로 매각이 된다면 1조 원이 넘는 현금을 쥘 수 있을 전망인데요. 미래 성장성이 높은 자회사를 파는 건 아쉬운 선택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허윤홍 대표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허윤홍 대표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 사업 포트폴리오의 확장입니다. GS건설은 주택사업의 의존도가 아주 높은 건설사죠. 때문에 주택시장 부진이 이어지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불황에도 버팀목이 돼줄 신사업이 절실한 건데요. 그렇다면 허윤홍 대표가 점 찍은 미래 먹거리는 뭘까요? 그 핵심 축은 모듈러 주택사업입니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구조물을 미리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방식으로 세워지죠. 현장 공정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과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고 폐기물도 줄일 수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허윤홍 대표는 신사업 추진실장을 맡았던 2020년 폴란드와 영국의 모듈러 전문회사를 인수해 직접 사업을 키워왔고요. 최근엔 일주일 만에 현장 시공을 끝낼 수 있는 소형 모듈러 주택 상품 다이가이스트까지 출시했죠. 이런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모듈러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갖추겠다는 전략인데요. 허윤홍 대표가 밀고 있는 또 하나의 신사업, 데이터센터 디벨로퍼입니다. 데이터센터 투자, 임대, 운영을 아우르는 이 사업은 AI 시대를 맞아 건설사들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분야인데요. 올해 초 건설사 최초로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에 참여해 에포크 안양센터를 준공하기도 했죠. GS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데이터센터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도 한데요. 허윤홍 대표가 데이터라는 또 다른 먹거리로 사업 기반을 넓힐 수 있을지 앞으로를 지켜봐야겠죠. 지난 7월 허윤홍 대표는 GS건설의 지향점을 담은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죠. 투명한 신뢰와 끊임없는 혁신으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미래를 완성하겠다. 즉 고객 신뢰라는 핵심 가치를 통해 더 책임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건데요. 대표 아파트 브랜드인 자이의 브랜드 리뉴얼까지 단행하면서 회사의 위기를 돌파하려 애쓰고는 있지만 완벽한 신뢰를 되찾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최근에 설문조사를 보면요. 살고 싶은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서 GS건설의 자이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이의 평판 제거는 숙제로 남아있는 셈인데요. 건설사의 품질 관리, 안전 관리는 입주민의 생명과도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공사 비용을 아끼려고 철근을 빼먹거나 관리 감독을 허술히하는 사태가 또 발생된다면 GS건설의 미래는 결코 장담하기 어려울 텐데요. 허윤홍 대표가 반짝 혁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품질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느냐, 이게 신뢰 회복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요?